15번하고 16번이 옆에다가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문제예요. 자, 판서노트에 8페이지 이중매매 되어 있습니까? 자, 이중매매로 갑니다. 이중매매. 자, 매매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고, 뭐, 잔금을 지급했다 합시다. 근데 등기를 안 넘기고, 누구 넘겨버렸습니까? 병이 넘겼어요. 이렇게 넘겨버렸어. 매매가 몇 번이야? 2번이니까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요 이후로부터는 파수도 다 있으니까. 자, 이중매매는 원칙이 뭡니까? 유효야. 유효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인데, 무슨 가담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적극가담. 우리 시험에 적극가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질문 하게 냅니다. 올해도 무조건 나올 거야. 작년에 나왔고. 적극가담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작년에 이중매매 나왔잖아요. 이중매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가담 나왔습니다. 적극가담 하면은 무조건 무효. 자, 2번째 갑니다. 병이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취득하죠. 근데 무슨 가담할 때 취득 못합니까? 적극 가담할 때 취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째. 그럼 적극 가담회가 무효가 돼서 제2매매가 직접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병이 다시 정인태 넘겼다. 병이 누구 넘겼다고? 정인태 넘겼어. 자, 이쪽으로 와서 정인태 넘겼어. 자,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악이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내용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 뭐랬어요? 유효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무효라고?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게 무슨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아니거든요.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비교해야 될 게 어디입니까? 12페이지에 통정 허위 표시예요. 통정 허위 표시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 A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둘이 짜고 빼돌려 놓는 거야.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왜? 무슨 행위니까? 사회행위니까 채권자 취소권 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린다.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 하니까 시험이 잘 내 안 내? 잘 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잘 알기 때문에 낸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개인을 해야 하는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취소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책을 봅니다. 자, 보기 전에 우리 판서노트의 밑에 이중매매의 내용이 적용되는 게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고 대의 말소한다고 그러고 어디에요? 지금 이중매매에서 배웠죠?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게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점유취득시효 배웠어요? 점유취득시효도 어떻게 됩니까? 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고 대의 말소죠? 그 다음에 3번째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가도 적극 가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30회 시험 나왔어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 자, 직접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 그러면은 적극 가담해가지고 무효가 되고 대의 말소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게 어디입니까? 요 3군데에서 적용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5번 문제부터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을이 이전 등기를 종료받지 않던 중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가 해줬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는데 다시 병이 매매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 넘겼네. 무슨 매매? 이중매매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핵심이 뭔데? 알고 있었어. 알고 있다는 악이죠. 악이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려면, 자, 행관펜.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되려면 무슨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적극 가담이 나와야 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러면 사회지수 위반은 무효다. 이중매매가 사회지수 위반은 무효다는 말이 나오면은 앞에 무슨 단어 나와야 돼? 적극가담이 나와야 돼. 적극가담 있어 없어? 틀린 거야. 왜 틀린지 알겠지? 자, 그럼 1번 지문의 포인트는 사회질서의 반함으로 무효다. 적극가담이 없지. 악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사회지수 위반이 아닙니다. 1번 X. 2번 갑을 간의 매매에 대해서 선의인 병이 을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담 조건 해가지고 자 등기가 누구 앞으로 갔습니까?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잖아. 그럼 채무 불이행에 의한 무슨 배상입니까? 손배잖아. 이거는 결련성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배는 목적물의 결련성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 유축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우리 판소도 62페이지 한번 펴봐. 62페이지. 결련성 문제 맨 밑에 있습니다. 62페이지. 있어요? 보부고는 안 된다 그랬지. 보증금 안 준다 그래서 유축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 안 준다 그래서 유축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대금 안 준다고 유축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원상회복 어떻게 하면 안 되죠? 되는 거는 공사대금 채권은 되잖아. 근데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죠? 위에 적어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결론성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목적물에 관한 생계 채권이 있어야 돼. 수리비나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만 되지. 자, 손해배상 채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손해배상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유축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2번 X. 3번 어떻습니까?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갔어? 병 앞으로 넘어가 있잖아 지금. 맞잖아?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행 불능이잖아.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각각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무슨 배상할 수 있어? 손배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어떻습니까? 을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갔다. 점유 취득시효죠. X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자,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몇 년 지나면?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데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면 되죠. 자, 이게 점유 취득 시효할 때 했습니다. 4번 X고 5번 어떻습니까?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됐잖아. 갑병 간에.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됐다는 게 무슨 가담했다는 얘기야? 적극가담이었어요.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자, 을이 칠판 봐봐. 여기 봐봐.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하고 계약했고 얘하고 계약했잖아. 그러면 을은 누굴 대위해서?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든지 이전 등기 해놓고 가져가야 돼. 맞아? 그러면 을이 병에게 직접이란 말이 생략 된 거지.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도 못 합니다. 대위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전 등기도 안 되고 말소 등기 청구도 못 합니다. 병인데. 자, 을이 병인데 못 하고 뭐 해야 된다 밑에다가 대위해야 돼요. 누굴 대위해야 돼? 갑을 대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못 넘겨주니까 해제하고 손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을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다. 자, 계약금 받았고 중도금까지 받았어. 이행에 착수가 됐어. 자, 근데 포인트 어디에 현관편해야 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적극가담이야. 적극가담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병 앞으로. 예? 자, 그래서 적극가담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야.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위 문제에서 무슨 가담했다고 돼 있어? 적극가담했다 했지? 그러면 1번의 포인트 뭡니까?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로 뭐다? 무효다 현관패.
위에 적극 가담 현관편이고 하사표 당겨놓으면 되지. 적극 가담에서 무효가 됐으니까 사유수 위반은 무효지. 1번 맞죠? 1번 맞아. 2번 지문입니다. 자, 아는 단어 얘기해봐. 적극 가담. 맞죠? 그러면은 적극 가담 했다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적극 가담해서 취득 못해. 알죠? 나머지 내용 안 읽어도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대위하지 않고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했잖아. 맞죠? 우리 파소도 했잖아. 대위 말소야, 직접 말소야? 대위 말소지. 3번 했고, 4번은요. 핵심 단어 얘기해봐. 맨 끝에 있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옆에 적어놔. 사회행위가 아니니까. 사회행위가 아니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나머지 앞에 거 줄줄이 읽을 필요 없어. 맨 끝에 핵심이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아까 지문 읽을 때 핵심 뭐지? 그것부터 탁 체크해야 돼. 4번 틀린 거 알겠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이거 잘 내는 이유가 뭔데? 통정허위 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왔네. 잘 낸다고. 왜? 대강 공부한 사람들은 떨어져 뿌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4번에 어디 현관편에 놨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X 없다 현관편. 자, 5번입니다. 5번. 병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람이 정이 아니고 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무슨 가담에서 무효가 됐으니까? 적극 가담은 무효가 됐으니까 무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5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포인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회행위가 아니니까. 자, 이제 넘기시면은 17번 문제 갑시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갑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낼 때 우리가 이제 이중매매도 시험이 5번 나왔는데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작년에 32회 때 나왔어. 근데 31회 때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는데 불공정한 법률에도 5번 나와. 심의도 5번 나왔어. 자, 그러면 31회 나왔고 올해 몇 회 시험이야? 33회지. 그럼 이중매매가 아니고 뭐가 나올 차례야? 그렇지. 불공정한 법률이 나올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29회 때 뭐가 나왔을까?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어. 알겠지? 희한하게 그러면 딱 출제위원들 딱 이 파트 딱 오면은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다. 한 개 내야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한 개씩 이렇게 냈어요. 이때까지 계속 10년 동안. 그럼 올해는 뭐가 포인트다? 불공정한 법률. 알죠?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나와도 네이트 와서 따지지 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지. 맞죠? 근데 이렇게 패턴으로 봤을 때 무조건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불공정한 법률 갑니다. 자, 9페이지, 판소도 9페이지.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맞죠? 판소도 다 돼 있잖아.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변호사하고 전업주부야. 예, 남편 병이 구속돼 있어. 그림 이해돼? 그리고 남편을 좀 빼내려고 누구 만나러 갔어? 변호사 만나러 갔지? 남편 좀 빼주이소. 왜? 남편이 돈 버는 기계, 머니머신 아니야. 맞죠? 에? 기억나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남편을 좀 빼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뭐랍니까?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변호사, 전업주가 없대, 그래. 없대. 자기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대. 1억짜리 부동산. 그럼 좋다. 그러면 네 부동산 내한테 넘기고 내가 3천만 줄 테니까 매매계약 하자. 그런 거야. 그럼 남편 해줄게. 1억짜리 부동산을 받았는데 3천만 원 받았어. 이 매매계약이 공정해, 불공정해?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 말이야. 아무리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 했다 하더라도 불공정할 때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서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무효인데 무슨 무효야 또? 절대적 무효야. 자, 그럼 첫 번째 봅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승인합니다. 불공정 법률은 객관적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X 부동산 1억짜리 넘겼는데 3천만 받았잖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 시.
103조도 적어놔. 103조도, 104조도 언제 기준하는데 법률 행위시다 이 말이야. 103조, 104조도 법률 행위시다. 자, 주관적 요구 갑니다. 제 을이 누구야? 전업주부지. 전업주부는 군박, 경솔, 무경험해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옆에 더 있을 거야. 모두 같이 해야 돼? 아니야. 우리 법조 보면 또는 돼 있어. 또는 한 개만 선택하면 돼. 맞죠? 옆에 적어놨잖아. 모두가 X 해놓고 어느 하나만 돼 있지. 아니면 적어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이 전업주부 상태가 군박, 경솔, 무경험했지만 다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불공정한 범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무경험 갑니다. 경솔은 나온 적이 없어.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특정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정을 이해한다. 24회 때, 29회 때 시험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폭리자가 있어 누구야? 변호사지. 폭리자 갑은 이 전업주부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악의가 있어야 돼요. 악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게 무효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 다 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전업주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옆에 적어놔.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효과입니다. 불공정한 범위에 성립해서 무효가 됐어. 이행전임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한 후에는 폭리자가 준 거, 피해자가 준 거 나눠야 되죠. 폭리자가 준 3천만 원은 무슨 급여가 돼서 불법 원인으로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해. 피해자가 준 X 부동산은 당해서 줬잖아.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적용 갑니다. 경매는 적용돼 안 돼? 별표해야 돼요. 자, 10년 동안 이게 뭡니까? 3번 나왔습니다. 3번.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는 뭐야?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야. 맞죠? 그러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상행위는 적용돼 안 돼? 증여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증여했다.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어? 반대급부가 없거든. 그래서 무상행위, 증여와 같은 것은 기부행위 같은 경우는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돼 안 돼? 안 되고. 단독행위는 적용돼 안 돼? 됩니다. 됩니다. 동그라미 치면 돼. 단독행위. 대표적인 예가 채권의 포기입니다. 채권을 포기했다. 그래도 불공정한 범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내용 이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개로는 조금만 더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9명입니다. 9명입니다. 그래도 한 15명 정도 돼야 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하실 생각은 몇 명 있죠 지금? 안 적어도. 내가 그냥 거짓말 쳐놓지 뭐 15명 했다고 그러지 뭐. 그리고 15분 주면 되지 뭐. 맞죠? 놀면 뭐합니까? 맞죠? 그다음 오세요. 맞죠? 와서 좀 듣고 가면 도움 되겠지. 선생님도 뭡니까? 내가 까가지고 뭡니까? 25,000원. 난 25,000원 하면 있잖아요. 여기 듣고 있는 사람 다 돈 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5만 원 올릴 걸. 근데 뭡니까? 뺐으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한테 무조건 뭐 하라고 할게요. 선생님도 저번에 그 결혼 특강 할 때 10몇 명 했는데 했잖아. 맞죠? 근데 의지가 대단합니다. 왜 의지가 대단할까요? 여기 살거든, 여기. 요거지 살거든요. 그래서 놀면 만원 와서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딱 비어 있어요. 나머지는 잡을 수 없어요. 요거 못하면 더 이상 못해요. 계산문제 특강은. 알죠? 네, 못합니다. 왜? 쌤 일주일 다 잡혀 있어요. 일요일 다 잡혀 있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잡혀 있어. 지금 5일 풀로 수업하니까 우리가 원래 집중반이 원래 우리 쌤이 강의를 했는데 쌤 일요일에 하려니까 쓰러질 것 같은 거야. 이거. 약해 보이잖아. 불면 푸분 넘어갈 것 같아. 약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갔어.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요일에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 특강이 있거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 그 약한데 키 잘 치고 오는데. 맞죠? 쓰러지면 내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야? 그럴까 싶어서.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17번 문제 갑시다. 자,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틀린 거.
불공정한 범위에 줄 거 놓고 틀린 거 딱 해놨어. 문제 틀린 거 고르랬네. 자, 1번입니다. 증여 현관펜, 무상행위 현관펜 끝에 가면 뭐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조사까지 다 하니까 시간에 못 풀어. 증여,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지. 1번 맞죠? 자, 2번 궁박이야. 궁박. 궁박은 경제적 궁박, 정신심리적도 포함이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궁박 현관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포함.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어떻습니까? 맨 끝에 포인트야. 추정돼 안 돼? 그렇지. 추정 안 돼. 입증해야 돼. 옆에 적어놔. 추정 안 되고 입증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3번도 맞아. 자, 4번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차이는 우리 판소 때 보면 객관적 요건이야, 주관적 요건이야? 객관적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가 된다. 29회 시험에 정답 질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이 X예요. 주관적이 아니고 뭐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해야 되고요. 자, 5번은 어디 현관펜? 경매 현관펜. 그때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불공정 범위에 나오면 이렇게 빨리 해야지 뭡니까? 이거 1분이 아니고 20초, 30초 만에 다 풀어본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18번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갑니다. 자, 이건 언제 기준한다 그랬어? 핵심 단어가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찾았어? 그게 포인트야. 1번 정답. 1번 정답. 자, 2번 지문이 24회 때 기출지문입니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계약에 관해서 부재소 합의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소를 제기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약정 자체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번 X 무효라고 치셔야 되고, 3번은 궁박은 본인, 비읍비읍이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자, 우리 판소노트에 한번 보세요. 적어놨어야 됩니다. 궁박은 누구 기준 한다고? 대리파트에서. 비읍,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경무대 이렇게 돼요. 경무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그럼 3번 틀렸죠? 궁박 밑에다가 본인, 경솔무경험 밑에다가 대리인 해줄 것이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 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4번은요, 바뀌죠. 무경험이라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형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맞는 지문이다. 틀렸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잖아. 자,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 현관펜 추인하면 추인돼 안 돼? 안 된다. 효력 생기지 않습니다. 틀렸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언제 기준한다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한다는 게 포인트야. 자, 19번 문제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현관펜. 무슨 무효지? 절대적 무효. 그럼 선의의 양수받은 제3자는 취득할 수가 없다지.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1번 X. 2번에 왜 틀렸어? 그렇죠. 모든이 X야. 우리 판소 때 모든 해고 X 해놨죠. 모두 X지.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2번 X. 3번은 뭡니까? 상대방이부터 줄 거면 돼. 현관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범위가 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네. 3번 정답. 4번은 왜 틀렸슈? 양당사자가 틀렸어. 폭리행위 불공정한 범위는 양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해할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발언할 수 있다. 폭리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야 되잖아. 우리 판소도 봐봐. 폭리자가 준 급여는 무슨 급여가 됐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피해자가 준 급여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양당사가 나왔으니까 X라고요. 알겠어요? 4번 X입니다. 요건 17회 때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어떻습니까?
5번 지문에 별표 3개. 10년 동안 5번 나왔는데 5번 전부 다 나왔어. 5번.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자, 우리 파스노트에 9페이지에 타이틀에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별표를 3개 넣으셔야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왔을 때 무효행위 전환 되는가 안 되는가 묻는 거는 아주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된다. 됐어요? 자,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바꿔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상대방은 반드시 폭리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를 이용하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되죠.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기시고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갑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해석은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판서노트 10페이지. 자, 해석은 뭡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 했는데 둘이가 명확하게 했으면 해석이 필요 없는데 불명확하게 했으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해석은 누가 합니까? 다툼이 생기면 판사한테 가죠. 판사가 해석을 합니다. 법원에서. 해석이란 저기가 뭐야?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거다. 자, 해석 기준은 목사 임신이 돼 있죠. 당사자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 성질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우리 지금 했어. 7절 시간에.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5표시 무의 원칙.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할 때 자연적 해석으로 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이 파트에 오면 오로지 내고 싶은 게 뭐예요? 5표시 무의 원칙이다. 알죠?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없다. 그래서 밑에 그림 갑니다. 각각 을이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Y 토지로 잘못 등기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합의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고 Y 토지로 잘못 등기가 된 것은 원인무효 등기지. 원인무효라는 게 뭐야? 합의도 없이 등기됐단 말이야. 그 원인무효 등기를 병이 등겼다. 등기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등기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토지에서 승립하니까 X 토지에 승립하니까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5표시 무효 원칙은 합의한 X 토지에서 계약이 승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자,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럼 옆에 가서 21번 문제 33페이지에 21번 문제 있습니까? 인접한 X토지 36번지와 Y토지 39번지 소유자인 갑은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X토지에 대해서 목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자, 현관편 해야 돼. X토지의 목적으로 하기로 합의했어. 합의한 토지가 무슨 토지야? X토지. 포인트 잡았지?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요. 거기 포인트 별표 해놔야 돼. 이 현관편 못하니까. 알죠? 포인트. X토지에 합의했어. 그러나 그래 합의했으나 그 지분에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표시를 했네. 자, 그래서 이전 등기가 해줬네요. 자, Y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줬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아 틀려. 자,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X 토지입니까? Y 토지입니까? 끝에 틀렸지. Y 토지가 아니라 무슨 토지로 고쳐야 돼? X 토지로 고쳐야 됩니다. 자, 2번은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X 토지에 승립하나 이게 맞지? 심표는 맞아. 뒤에 게 뭐야?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지. 자,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번 X 3번은요. Y 토지가 아니고 무슨 토지를 해야 돼? X 토지로 승립한다고 해야 되지. 착오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은요. 맞지요? 원래 합의한 무슨 토지에 승립하고 X 토지에 승립하고 그게 현관펜. X 토지에 승립하고
Y 토지는 뭐라고요? 이 등기는 무슨 무효 등기? 원인 무효 등기다. 이전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야. 맞네. 4번이 정답이네. 자, 5번 어떻습니까? 병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으로부터 Y 토지를 받았다. Y 토지가 무슨 등기? 원인 무효 등기. 병이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죠. 맞죠? 자, 취득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4번. 무슨 토지에 대해서 승인하고 합의한? X 토지에 승인하고 그 다음에 Y 토지에 대해서는 이 등기는 뭐라고요? 원인 무효 등기다 말이에요. 이전 등기는 무효다. 답이 4번입니다. 자, 옆에 가서 20번 문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행 해석하면은 여러분 복습할 때도 21번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포인트가 오표시 무효 원칙을 잘 낸다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갑시다. 법률행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에 의해야 된다.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줄 긋고 현관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해석 방법이 뭐라고? 해석하면 규범적 해석이죠. 우리 앞에 뭡니까? 자연적 해석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없는 단독행위 없는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자연적 해석이잖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1번 맞죠? 자, 2번입니다. 요거 2번 지문이 15회 때 것이면 나온 적이 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그럼 알았을 때는 그 안 의사로 해야 되죠. 표시상의 효과의사 기준이 아니고 안 의사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지워야 돼.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니고 상대방의 안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2번 X고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자연적 해석의 현관펜.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유유제포하고 오표시 무효 원칙. 그러면 오표시 무효 원칙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는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이 무슨 해석이니까?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자, 3번 맞고 4번은요. 우리 시험에 2번이가 나왔습니다.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임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누구로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쭉 돼요. 현관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거는 저 뒤에 우리 판소노트 71페이지. 판소노트 71페이지 한번 펴봐. 작년에 나왔었죠. 자, 71페이지 해석의 원칙에서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 나옵니까? 나와요? 71페이지입니다. 작성자 불이익. 약관 내용이 불분명할 때,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 고객은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왜? 이건 약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까? 작성자거든. 또 작성자 불이익, 고객은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럼 20번에 5번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맞죠? 옆에 적어놔. 작성자 불이익하니까 누구는 유리, 고객은 유리하게 해석한다고요. 약간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진정한 의사를 알았을 때는 그 안 의사에 의해야 되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15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80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80페이지까지. 자, 마지막 한 시간은 또 저번에 좀 남은 거 명의신탁하고 집합건물법 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약집 좀 볼 겁니다. 마지막 정리해 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자, 80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돼요. 문제 풀기 싫으면 요약집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돼요. 아니면 동영상 좀 보고 오시면 좋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자, 15쉽니다.